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관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궁금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급이 구급 일정이 국가직 대비해서 100일 캠프가 지금 열릴 예정이고 그게 일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림동에서 이게 100일 캠프가 실강의로 진행이 되는데 그 반은 마감이 됐어요. 실강의로 진행되는 반은 마감이 됐는데 그 반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반이 하나 있고 100일 캠프가요. 100일 캠프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큰 화면이 있죠. 여러분 학원 가면 큰 화면으로 해서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반에 가서서 이 일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 반이 있습니다. 9급은 7급은 7급 데스캠프 반이 있는데 헌법 모의고사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어요. 헌법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 그 반이 이거죠. 이거 순서 다 나와 있죠. 헌법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까지 끝나는 7급 데스 반이 있고 그것도 이제 실강의로 진행되는 것은 신림동에서 하는데 그거는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고 여기서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 동영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동대문 센터도 그건 마감이 됐어요. 실시간 동영상은. 그래서 우리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하실 분들은 실시간 동영상 하시고 일반 관리반에서 하실 분들은 일반 관리반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일정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진도표도 거의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 모의고사 진도표에 따라 모의고사가 나가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 진도표에 따라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6페이지다 7급 그러면 여기에 따라 이제 진도가 나가니까 잘 보시고 진도별 모의고사 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진도별 모의고사는 올해가 1400문제 헌법만 양이 엄청 많죠, 그렇죠?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대신 기출 문제를 따로 안 봐도 돼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 기출 문제를 따로 안 봐도 되고 또 거의 교과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정도로 이번엔 양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냥 지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충분하도록 양을 늘렸으니까 6페이지 나오는 7급 하시는 분들은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를 따로 오실 분들은 따로 오시고 내용이 좀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고 그 다음에 국가직 9급 대비는 이제 4페이지부터 나오죠, 그렇죠? 일정 영어 9시부터 12시. 오전에는 지금 아침에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 진행돼요. 한국사 포함해서 한국사 선택 과목이 포함되고. 구청 일정은 6페이지 가면 나오죠, 그렇죠? 구청 일정은 6페이지 하루 정도 소개해 줘 볼게요. 6페이지 뭐뭐 하는지 아침에 자 6페이지 보시면 9급부터 설명 간략하게 해줄게요. 7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에 9급 자 교재가 이제 나오죠? 교재 나오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나오고 국어 해설 특강 계획표예요. 쭉 보시면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시면은 한국사 나오죠. 한국사 이제 1월 1일 봐보세요. 7월
7페이지. 7시 반에서 8시 10분 사이에 모의고사 보고 8시 10분에서 9시 10분에 가면은 모의고사 해설 이거 7페이지 9급입니다. 그다음에 9시 20분부터 12시에 영어 자습하고 그다음에 점심하고 13시 15시 국어 자습하시고 그다음에 그 15시 20분부터 17시 20분 사이에 한국사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문제. 혼자 푸는 거 이거예요. 아니면 이제 신림동 방식으로 하려면 이제 그 실시간 동영상을 신청하시면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컴퓨터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스캠프하고 7페이지 아래쪽 가시면 그다음에 8페이지 가시면 저 월요일 날에 다시 이제 모의고사 해설, 영어 자습, 점심 식사, 국어 자습. 그다음 국사 데스캠프 다 하고. 그다음에 1월 10일 날은 수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9일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12페이지 가면 이게 1차 일정이 끝나요. 1월 27일이면. 그다음에 2차 일정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데스캠프는 그 기출하면서 유학사 암기하는 캠프예요. 네? 두 번째부터는 기출하면서 저녁 시간은 암기하고 오후 시간은 그 기출 풀고 그렇죠? 12페이지, 13페이지 일정이에요. 그다음에 14페이지 (14페이지는) 이제 국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가시면 암기가 중심이 되는 캠프겠죠. 2월 19일부터 2월 21일은 암기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19페이지 가시면 한국사 다시 기출하면서 암기하는 캠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일정 여러분들이 짜지 마시고 이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국가직을 대비한다든지 뭐 지방직을 대비해도 일정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정 짜봤자 집행이 안 돼요. 실제 보면 계속 밀리고 그래서 일정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뭐 개인 뭐 여러 가지 스케줄 있겠죠. 뭐 나는 뭐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개인이 일정 절대 짜면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냥 같이 하는 게 최고야. 남들 같이 할 때 얘네들이 뭐 300문제 푼다 그러면 자기도 300문제 풀도록 해야지 따라가지. 자기는 뭐 50문제, 60문제 풀고 있고 이러면은 못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할 때 같이 하는 게 최고 그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정 개별적으로 가능한 짜지 마시고 일정을 그냥 따라서 매일매일 일정에 따라서 생활하시면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7급은 6페이지 가시면은 7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국어 기출 문제 이제 교재는 앞에 다 나와 있어. 5페이지인데 보면 교재는 뭔지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가시면 국어. 그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헌법 모의고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출 먼저 풀고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6페이지 가시면 기출 문제 통치고접부터 시작해서 국회 까지 문제 기출 문제 풀고 첫날, 둘째 날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모의고사 분을 풀어요. 9시부터 11시 사이에 모의고사 풀고 그다음에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19시부터 이제 기출 또 다시 정부에서 국무회의 풀고 그다음 7페이지 가시면 기출 또 하고 수요일 날 그다음 목요일 날 또 거기 해당하는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이제 진도를 짜놨는데 그래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이게 2주예요. 2주. 11페이지 끝나요. 11페이지. 2주. 2주에 이제 모의고사 5회독을 목표로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하고, 그다음에 행정법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하고 진도는 저기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7급 혹시 서울시 7급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3월 20일 날. 손 한번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7급은 이게 뭐 일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페이지 가시면 기본 하루 일정은 7시 반에서 9시 30분 모의고사. 그다음에 모의고사 한 다음에 자기 이제 개별 복습하시면 돼요. 모의고사 2교시에 가면 국어하고 3교시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4교시부터 나머지 과목 데스캠프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응? 그다음 3페이지 가면 국어 진도표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국어. 기출하고 SOS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지? 1월 달은 기출하고 2월 달은 SOS. 선생님 언제 그거 나와서 그 답변을 주나? 무슨 요일이죠? 네. 무슨 요일? 어떤 거? 서울시. 예. 7급. 예. 서울시 측은 그게 뭐 3월 달. 직접 와가지고. 화요일. 화요일 날 몇 시? 화요일 날 10시. 10시. 11시 20분. 화요일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사 일정이 나오니까 보시고 5페이지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면 쉽게 하면 5페이지 가시면 1월 1일 날 뭐 하는 거예요? 1교시에 영어 모의고사하고 영어하고 개인자습하고 2교시에 국어하고 그 다음에 3교시 한국사하고 이제 4교시부터 헌법 진모하는 겁니다. 하루에 12회 10분에 240문제씩 240문제씩 3회도 하는 식으로 진도를 짰으니까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정이고 두 번째 일정은 서울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일정이 2월 6일 날 끝나죠. 그 뒤로 다시 일정을 짜줘야 돼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월 6일이면 한 바퀴 도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때 한 5회독 정도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짰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서울시 7급 그 상담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렇죠? 지금 국어 선생님도 와 계시고 경제학 선생님도 와 계시니까 한번 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그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 훈련 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보면은 뭐 사람마다 원체 편차가 커가지고 문제풀이 훈련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 들었으면 문제풀이 훈련을 빨리 받으시고 그 들어오기 전이라도 이게 홈페이지 가시면 그 하루짜리가 있어요. 한국사 데스캠프 하루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번 해서 하루 종일 진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하루면 효과를 보는데 그걸 배우고 와야 돼 진짜. 배우고 오는 게 제일 좋다. 한번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루 종일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홈페이지 가시면 스파르타 캠프 co.kr 가면은 그 하루 데스캠프 짜리가 있을 거예요. 국사. 한번 해보면 이제 방법을 알고 여기 와서 잘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하루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합격 순서가 달라진다. 진짜.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안 하면 빨리 합격하는 거고 그 방법 모르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은 빨리 합격하고 모르는 애들은 늦게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도 각 센터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봤더니 그 창원 캠프에서도 100분에 500문제 푸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었죠.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한 명씩은 꼭 한 열 몇 명이 하면은 한 명은 100분에 500문제를 풀어요. 그게 마음 자세의 문제다, 그렇죠, 이게. 마음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창원 애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뭐 특별히 공부한 경력도 없더라고. 딱 1개월 됐더라고요. 난 직장 생활하다 왔고.
직장 생활하다 왔고 1개월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대학교 다닌 경험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직서 내고 이제 지금 1개월 정도 공부했대. 기본 강의도 안 들었대요. 기본 강의도 안 듣는데 한국사학 기출 500문 지필들한 게 100분 단위로 푸는데 100분에. 근데 이게 공부한 애들이 더 문제예요. 어설퍼가지고. 아예 공부 안 한 애들이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아니면 직장생활 한 사람이 낫고. 그렇죠? 직장생활 했으면 효율성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이 일부러 이게 의외로 특히 학생들이 잘 그 이해를 못 한다. 그렇죠? 대학교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응? 중고등학교 때 그 벼락치기 있죠? 벼락치기. 벼락치기 정신을 가져야 돼.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많이 했죠? 뭐 내용 알고 벼락치기 합니까? 내용 알고 벼락치기 하려면 너무 늦어요, 지금. 절대 내용 알고 벼락치기 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 몰라도 벼락치기를 해야 한다. 어? 그래서 이게 벼락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내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로 공부하세요. 그냥 문제로. 응? 기본 강의 빨리 들었으면 문제로 공부하는 게 낫다. 문제로. 그렇죠? 이번에 우리도 스파르타반에서 이게 조성기라고 4월달 제대해서 6월달 합격생이 나왔어요. 4월달 제대를 했는데 그것도 7급 국 감사직을 합격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조성기라고. 가지고 이번에 신림동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길래 내가 애들한테 많이 가보라 했어요. 가보고 나서 걔가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걔가 4월 22일 날 제대했어요. 진짜. 나는 그 내가 제일 처음 나 듣고 깜짝 놀랐어. 그렇죠? 2016년인 줄 알았어. 2016년. 아니래 17년이래. 그 일일이 한번 써보라겠어요. 그렇죠? 2017년 4월 22일 날 제대해가지고 6월 달 서울시 7급을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이 이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라고 돼 걔가 그랬죠. 걔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군대 가기 이제 전에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대요.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기본 강의를 대충 듣고 군대 갔대. 근데 군대 갔는데 남자분들은 알다시피 이제 군대 가면 사물함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헌법 최종 정리 또는 뭐죠? 헌법 기출문제 두 권 책을 꽂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나온 문제를 출력해서 그거로 공부했대. 군대에서. 해설지 없이. 해설지를 볼 수가 없대. 왜냐면 군대에서 사물함 어떻게 그 책을 갖다 놔요. 못 갖다 놓지. 한두 권은 몰라도 눈치 보여가지고 여러분 책상에 꽂혀있는 책을 이렇게 사물함에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다녔대. 해설지 없는 거로. 그리고 3월 달에 말년휴가를 스파르타반에 나왔어요. 스파르타반에서 공부했어요. 말년휴가를. 그 특징이 말년휴가는 스파르타반에서 공부했더라고요. 10며칠간은.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한 다음에 4월 20일 날 제대해서 다시 스파르타반 바로 들어와서 2개월 여기서 딱 하고 학교가 나가버렸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독이 안 돌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해설지예요. 해설을 보는 거다. 그렇죠? 자꾸 문제 해설을 읽으려고는 그 강 박사님이 강한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해설은 정말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보더라도 정말 잠깐 눈만 가서 스쳐야 되는데 자꾸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내년 합격 못 한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신림동에서 강의라고 했는데 내 연적인 여자애가 있어요. 연적인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11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 안 듣고 바로 이제 시작을 들어왔걸라. 경작도 했잖아. 그 여자애. 어? 경작도 걔 제로 베이스. 2주 만에 끝냈어요. 정말 제로 베이스. 행정법도 제로 베이스 지금 하는데 헌법도 제로 베이스. 아 참나. 근데 다 지금 행정법도 하나 아니면 다 맞아요. 지금 저 이번 주만 끝나는데, 응? 내 앞에 바로 앉을 걸로 그렇죠. 걔가 유일하게 나보다 빨리 오는 애야, 그렇죠. 나보다 빨리 오는 유일한 애. 그렇죠? 내가 보면 항상 와 있어, 얘가. 나는 이제 집에는 내가 늦게 가고, 걔가 더 빨리 와요. 나도 한 3일간 집에 안 갔었어요. 저기 신림동 찜질방도 아니고 옛날 새마을 목욕탕 거기서 잤어요. 그죠?
옷도 안 갈아입고 3일간 거기 있었어. 행정법 지금 문제 마무리 지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며칠간 집에 안 갔는데 오 걔는 제일 빨리 와 진짜. 한 11시 반에 가고 해. 11시 반에 가고 있어. 따라오더라고 2주 만에. 헌법도 그렇고 행정법도 다 성공적으로 따라왔어. 경제학도. 경제학은 몇 점이나 맞나 걔가? 95점? 그러니까 걔 대단하더라니까. 나. 제일 처음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 얘는 진짜. 내가 보니까 진짜 아무 개념이 없어. 내가 걱정스러울 정도야. 그치? 아무 개념 없어요. 헌법도 들을 때 제일 처음 헌법을 들었걸랑 11월 때 파우스트반 했더니 원래는 우리 파우스트반 한 70점 맞는 애가 들어오라 했걸랑. 한 1년 공부하다가 떨어진 애가 들어오길 바랬는데 얘는 그냥 들어온 거야. 그치? 2명이가 그냥 들어왔어. 얘랑 남자 하나 더 있는데 우리도 말렸어요. 좀 야, 너 일반 좀 강의 듣고 와라 그랬더니 의지가 강해서 끝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약 강의 걸랑 그거. 예를 들면 행정법이면 한 오후에 5시간 강의에서 한 10회만 해줘요. 그치? 요약 강의로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라고 그래. 저녁에 내내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제 아침에 모의고사 본다고. 매일매일 모의고사 보는데 따라와 이거죠. 근데 경제학을 어떻게 따라왔나 이해가 난 넌센스로. 걔는 난 헌법이나 행정법은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걔는 경제학도 따라가더라고 그렇게. 걔 과가 정치교육과들, 그지?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 너 도대체 무슨 과냐 그랬더니 정치교육과를. 조성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성기보다 낫다고 그러지, 그치? 그게 훨씬 상황이 좋은 거야. 조성기 같이 시간에 여유가 없어 공부를 하는 거야. 시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효율성을 찾는 거야. 시간에 여유가 여러분 많죠? 그러니까 막 해설 자세히 읽어보고 막 이해하려고 말이야. 벼락치 갈 때 시간이 어디 있어 그게. 중고등학교 생각해보세요. 벼락치 갈 때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가장 효율성을 찾았던 건데 수험생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쓸데없이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좀 이상한 공부하고 있고 말이야.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죠. 조선교처럼 군대 가시기가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제대 4월 달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할 거 다 안 해버리는 거지. 할 것만 딱 하고 마는 거지. 그게 빨리 끝나고 좋지. 걔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시간에 쫓겨야 돼요. 그 대신 이제 힘들지. 왜냐면 압축적으로 공부해서 압축적으로 끝내려면 힘이 배로 들여야 맞아요. 난 그 여자가 쓰러질 줄 알았어, 그 여자. 그쵸? 내가 맨날 물어봐. 몇 시에 잤냐고. 한 3시간, 4시간 자, 항상 해. 여자애 맨날 3시간, 4시간 잔대. 그러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따라올 수가 없고, 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신기하다, 그죠? 근데 오늘도 또 점수 물어봤는데, 걔, 항상 하나 아니면 다 맞지.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으면 오히려 비효율성을 추구해 수험생들이 뭐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있죠? 무조건 장학생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겠다면 무조건 제대로 공부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럼 제대로 공부하면 이해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제발 이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있어. 그게 장학생 되지, 그치? 세상 그 물정 모르고 이게 인생 꼬이게 만드는 거죠. 뭐 무슨 수험생 나는 이해하는 수험생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냥 문제 푸는 훈련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정리 암기할 시간 확보하는 게 낫다. 정리 암기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어제 강남센터 설명회 갔는데 합격생 몇 명 왔어. 3명이가 왔길래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야, 너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건대입니다. 선생님이 한 10몇 분은 저한테 그 질문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너였구나. 건대 그래. 노량진에 했는데 너 얼마 했더라? 그랬더니 딱 1년 했대. 걔는 진짜. 기억나. 시작할 때 대충 내 기억이 나더라고. 작년 내가 시작할 때 기억이 나더라고. 쟤 아무것도 몰랐던 애구나. 그랬지. 내가 어제 물어봤어. 그래 구체적으로. 그래 너 그 기본 강의 언제까지 들었냐? 11월까지 들었대. 그게 7, 8, 9, 10, 11월. 기본 강의 듣고 기출 5위도겠대. 우리 다 그렇게 계획표를 그렇게 짜주고 그러려고 했죠. 기본 강의 다 듣고 기출 5위도겠대. 11월까지. 7, 8, 9, 10, 11. 여러분 일정을 짜면 안 돼. 우리가 일정 짜준 대로 해야 돼. 걔는 11월까지 딱 들었대. 그래. 응? 5위독 하고 나서 걔가 이제 스파르타반에 9월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 작년 9월에. 시작은 7월에 하고
동영상 듣고 뭐는 실강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는 실강이 듣고 헌법은 내 동영상을 듣고 9월 달에 스파르타반에 들어왔고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걔가 11월 달에 기본 강의랑 기출 5위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거죠. 어? 유슬기가 그러더래. 유슬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2016년 합격자 중에 가장 센 합격자야. 제일 잘했던 합격자가 최소한 20회 동안 하세요 그랬대. 최소한 20회 동안 하세요 그래. 최소한 20회 동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걔가 그 김중근 선생님 2,400제를 30회 도겠다고 내가 어제 물어봤거든. 야 그래서 김중근 선생님 그 2,400제 몇 회도겠냐 그랬더니 30회 도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대단한 거 같죠? 그러니까 1년 만에 걔가 49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그저께인가 발표 났죠. 부처 발령 났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49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이제 우리 스파르타반에 이제 이게 면접팀이 몇 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스파르타반 면접팀 몇 팀 중에서 걔네 팀이 6명이 있었는데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 3명이 희한하게 보건복지부래.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는 솔직히 그렇게 스파르타반 최상위권 애는 아닌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은 몇 회도 가냐면 한 80회도 가가려고 했어요. 이번 연도 합격자 중에 좀 잘한다, 쟤 좀 한다라고 이제 소문난 애들은 한 8, 90회도 걔 한 2,000문제 기준으로 각 과목을 한 80회도 걔요. 별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진짜. 참 답답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향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해독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이거 이해를 하겠다라면 뭐 100분 주면 60문제 풀게 돼 있어요. 내가 창원 갔더니 못 푼 애들은 60문제, 100분 주면 잘 푼 애는 500문제. 지향점이 달라서 그래요. 머리가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른 거였죠. 얘는 그냥 해독 돌리는 게 목표인 거야. 500문제 푸는 해독 돌리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해독만 돌리면 해결되겠지라는 걸 말을 진짜 믿어요, 걔들이. 근데 60문제에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00분에 60문제부터 20문제씩 3세트 풀기도 바쁜 거야. 100분 줘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공부하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공부한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도 공부해봤지만 김중근 선생님 2,400제 1년 차 애들 몇 회도 가겠어요? 시험장 갈 때. 딱 3회도 가게 돼 있거든. 3, 4회도. 그럼 딱 3회도 가게 돼 있어요. 2,400도 3회도 가면 잘한 거지. 뭐 5회도 가면 이제 독한 것이라고 그러고 독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30회도 그냥 해. 정말 잘하는 애는 4, 50회도. 그러다 그러더라. 야 강철이는 20회도 20회도 이렇게 썼던데? 그랬더니 설마요? 그러더라고요. 훨씬 많이 했지. 그러더라고요. 훨씬 많이 했지. 강철이가 그만큼 했겠습니까? 더 훨씬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지. 강철이는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걔보다도. 배는 했을 거야. 배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지향점을 갖는 건지 공부의 지향점을 갖는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인 거예요.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험은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야. 내가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내가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이건 장수행이 된다. 근데 합격하겠다 생각하면 효율성만 추구해야 돼. 조성기가 그랬듯이. 근데 걔네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아 걔는 나랑 머리가 다를 거야. 그것도 또 안 돼. 그랑 전혀 관계없다. 내가 보면. 머리가 다른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판단 능력은 다를 수 있다. 판단 능력은.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걸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스파르타반 들어와서 그 짓거리 하는 애들 많아. 뭐 1년 지나서 알게 되는 애도 있고 2년 지나서 알게 되는 애도 있고 내가 어저께도 스파르타반 2층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야 너 요새 많이 좋아졌다. 걔가 이제 집에 안 가 요새는. 진짜 밤 12시간 항상 해. 나도 밤 12시간 있으면 그 자식 꼭 있더라고. 진짜 지지를 못했거든. 그 11월 파우스트 할 때까지 스파르타반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공부 지질이 못하더라고. 그래서 참 공부 못한다. 응? 근데 그랬어, 그죠? 야, 너 진짜 많이 바뀌었지, 그치? 많이 바뀌었다, 걔는. 너 작년에 네가 좀 불쌍하지 않대? 그랬더니 불쌍하죠,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죠? 왜 그런? 걔가 내가 11월 달에 그걸 고쳐줄 때 엄청 안 고쳐줬던 애예요. 10월 달에도 안 되더라고, 걔가. 안 돼.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이 자식이 고치라도 안 고치고 무슨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데스캠프 해봤자 안 돼, 이 자식이. 근데 11월 달에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더라고. 내가 보니까 파우스타 할 때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의지를 갖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지도 바꾸고 싶은데. 책을 너무 늦게 읽는 스타일이야. 정말 책이 너무 걔는 못 읽는 스타일이야. 나 저렇게 못 읽나, 저렇게 속도가 느리나. 속도가 느린다는 여러 종류를 많이 보는데 쟤 진짜 고질병이 심하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속으로 진짜 저는 100년에도 안 되는 놈이죠. 속도가 안 나, 진짜. 근데 걔가 요새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져. 얼굴 표정이 달라져. 진짜. 뭐 졸지도 않고 밤 12시까지 한다니까. 진짜 재밌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불쌍하대, 옛날에 자기가. 그 여기도 많다, 이게 자기가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이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 자기를 보면 내가 왜 저랬나?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나, 수험 인생을. 후회한다, 진짜. 이 빨리 바꿔야 돼, 그래서요. 문제 푸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빨리 바꿔야 된다. 진짜 해설 없는 조성기가 낫다, 차라리. 내가 봐도 그래. 그걸 해설을 봐야 되나? 이게 0인 거, X인 것만 알면 답만 보면 알지. 답만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다. 무슨 꼭 해설을 본다고 이해하나? 나는 내가 해설서를 써놓고도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해설서 내가 써놓고도 원래 행정법 문제 만들면서도 이 해설서 가지고 과연 이걸 해설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못해. 결론을 알겠지. 그럼 뭐로 해설을 자꾸 봐. 차라리 문제를 한번 더 푸는 게 낫다. 그죠? 문제를 한번 더 보는 게 낫다. 문제를 뚫어지게 그냥 더 보는 게 나아요. 문제를 여러 번 더 보는 게 낫다. 해설을 한 번 볼 때 그 문제 한 5번 돌려요. 문제 한 번 5번 돌린다, 진짜. 그래서 해설 보는 것은 정말 좀 수준이 된 다음에 해야 돼. 수준이 된 다음에. 오히려. 정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만 나중에 해설을 봐야지. 자꾸 해설을 보면 수학과 똑같다니까. 수학 해설 자꾸 보니까 수학 실력이 안 늘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해설 본 애들 있죠? 수학 실력 안 늘어. 맨날 그건 쟤는 제자리인 거야. 걔는 맨날 제자리인 거야. 그죠? 해설 보는 애들은. 볼 때는 뭐 대충 아는 거 같은데 만약 풀면 되나 안 되지.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해설 없잖아요. 해설 없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해설 없는 거에 익숙해져야 한다. 해설 없는 거에. 해설에 있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해설을 읽는 거 가지고 공부를 해요, 자꾸. 또 선생님 또 강의해 주는 걸 좋아해요. 들으면 깔끔해 보이죠. 뭐 공부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막상 풀려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설 같은 걸 최소화 보면서 문제 해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한다. 문제 해독만 돼도 웬만하면 그냥 해설 필요 없어요, 내보면. 그래서 계속 틀리는 것만 나중에 해설을 잠깐 보든지. 잠깐 봐야 돼, 그것도. 해설을 공부하려면 안 된다. 잠깐 봐가지고 이 단어 때문에 틀렸구나 하고 빨리 돌아와야지. 거기서 형광펜을 칠하고 있고 말이야. 별표 칠하고 있고 해설하겠죠. 그게 장수생 되는 거지. 장수생 되는 거지. 응? 장수생 되는 거지.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번에도 내가 한 달 전에 부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육사 출신 한 명을 봤어. 육사 출신. 육사하고 이제 대의하고 군무관 군무원 5급으로 들어갔더라고. 군무원 5급으로. 들어갔다가 신기하게 그만두고 7급 감사직을 준비하러 나왔어. 9월 달까지 다녔대. 언제까지 다녔어요? 9월 달까지.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 그 사람이 맥주 한잔 했어요. 끝나고 나서 데스캠프 하고 10시 몇 분에 가가지고 둘이서 맥주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산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다음 주인가 서울에 올라왔어. 올라가지고 이제 설명회라는 데 왔어요. 오기 전에 잠깐 내가 봐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근데 그 사람이 김홍광이 전혀 안 되고 9월달에 사직 쓰고 나온 사람이야. 헌법 전혀 안 하던 사람인데 바로 모의사로 들어온 거야.
그게 가능하냐? 기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모의고사가 안 돼. 공부한 놈도 모의고사 못 따라와. 공부한 놈들도 모의고사 못 따라와. 헌법 모의고사 못 따라오는데 그 사람 공부도 전혀 안 한 애가 모의고사 바로 들어온 거야. 그거 되나? 그랬더니 기출을 보는데 기출 문제 이제 풀라고 이게 계획표에 기출 문제 푸는데 내용 모르는데 100% 방점 찍는데 100% 방점인데 근데 이 해독은 무조건 맞춘대. 해설 안 봐버린대. 해설을 보다가 시간 안 되면 해독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본대. 그리고 방점 찍고 계속 보면 그 다음 아침에 시험 보면 모의고사가 70이 나온대요. 근데 기본강의 들은 애들 평균이 70이 안 나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선생님이 말한 거 믿으니까 해독을 더 중시하지 해설은 정말 필요한 것만 보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더래. 방점을 100% 찍는데 자기는. 내가 다시 볼 지문은 방점 찍으라고 그러나 지문 옆에 방점 찍어라. 다시 볼 지문 100% 찍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터널이에요. 터널. 검은 터널. 안 보이는 터널. 10회독 하면 빠져나온다. 어차피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죠? 뒤로 물러서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안 보이는 터널 있잖아요. 그냥 걸어서 직진해서 나와야 한다. 그게 10회독이에요. 10회독하고 밖에 나와보면 아 저거였구나. 그때서야 이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뭐 2회독하고 주저앉고 1회독하고 뒤로 후퇴하고 이런 애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 그죠? 난 참 답답해. 그죠?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밖에 나오면 되는 건데 뭘 저렇게 저기 앉아있나. 10회독 하고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강력하게 하려면 10회독 있잖아요. 모의고사 10일이면 10회독 시킵니다. 그죠? 1400문제 모의고사 10일이면 10회독 시켜요. 진짜. 그럼 다 끝나 그냥. 진짜 다 끝나요. 헌법 다 끝나. 그죠? 아무리 무식한 놈도 10회독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해. 선생님 걱정하지. 지가 말할 거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아무 개념 없는 놈도 10회독만 해봐. 그냥 하게 돼 있어. 지가 알아서 걸어가게 돼 있고 알아서 뛰게 돼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회독, 2회독 하는 놈들. 그럼 해설 보려는 그 해설병. 알고자 하는 병. 알고자 하는 병. 벼락치기 할 무슨 알고 합니까? 벼락치기. 뒷다 암기하고 뒷다 문제 푸는 거지. 벼락치기 중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할 때. 그죠? 돌리다 보면 이게 하게 돼 있어. 아, 대충 이렇게 찍는구나 라고 알고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하나하나 지문 하나하나 꼼꼼히 알고 막 분석하고 말해. 그쵸? 예? 그러다가 이게 날 샌다. 그죠?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해독을 많이 돌리면 이제 감을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는 거야. 한 10회독 지나면 이제 공부 시작되는 거지. 10회독 지나야 공부가 시작되는 거다. 10회독 지나야. 그전에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10회독까지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10회독까지는 그냥 구경하는 거. 구경. 공부 안 돼. 다 날라가. 잡아놓을 수가 없다. 걔를. 1, 2회독 할 때 꼼꼼히 아무리 꼼꼼히 해봐라. 뭐 이선재 선생님 강의 아무리 잘 들어가지고 좋았어. 저거구나. 문제 풀려면 안 풀려. 안 풀려. 절대 안 풀려. 강의 또 들어봐. 또 안 풀려. 영원하다. 그죠? 중고등학교 때 안 해봤어요. 강의 듣고. 수학 강의 들으면 자기 풀려면 안 풀리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놓고도 또 여기 와서 또 그것을 또 해요. 나 보면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라 봐야겠죠. 머리가 안 좋은 애가 아니라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나온 애들 중에서 좀 애들이 눈치밥 있는 애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다 그러면 딱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낸다. 그죠? 아예 그러면 이제 개념 없는 어린애들이라든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 시킨 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그래, 너 이거 해. 그럼 네. 내용 모르는데, 괜찮아. 계속 돌려봐. 보면. 걔들도 해요, 진짜. 이 무식한 것들이. 10회독 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지가 뛰어가게 돼 있다. 그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새벽 2, 3시 가는 애들 엄청 많다. 그죠? 스파르타방 가보면, 지네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하지 않으면 24시간 또 이게 공부하는데 또 가요. 진짜.
발동 걸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근데 일반 수험생은 발동을 건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의 재미를 못 느껴요.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성과가 안 나니까. 성과가 안 나니까 공부할 의욕이 없죠. 왜 공부를 이렇게 그 의욕이 없겠어요? 성과가 안 나.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공부했던 방법 가지고는 성과가 날 수가 없다. 점수가 안 나와요. 맨날 그 자리 걷는 거야. 맨날 70점대. 어려우면 막 60점대 떨어지고 쉬우면 80점 맞다가 다시 어려우면 60점. 보통 때는 70점. 무슨 공부할 재미가 있겠어요? 공부할 재미가 없지. 공부할 의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2주를 해도 이게 똑바로 하면은 바로 끝나갈 아무 개념 없는 애들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구경한다 생각해. 계속 문제를 구경한다. 10번 구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돼. 이거 뭐 이해가 안 되걸랑.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래서 이 일정에 따라 구경을 해, 일단. 구경을 해. 그런 다음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고. 사람마다 틀린데 기본강의 들은 애들은 한 5회독 하면은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온 시점이 참 신기하더라고. 애들 거의 다 5회독이라고 그래요. 참 내가 11명한테도 물어봐도 야, 그 눈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몇 회독부터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5회독차라고 그래요. 진짜 참 신기하더라고. 5회독이 지나가야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낯선 게 없어지네. 낯선 게. 일단은 낯선 거에 없어져. 낯선 게. 낯선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5회독 지나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3회독, 4회독 했으니까 낯선 상태에 시험장 하는 거야.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따르면 딱 3, 4회독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낯선 상태에 시험장 가게 돼 있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돼, 문제에. 이론에 친해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 친해져야 돼. 문제에 친해져야 돼. 기본 강의 들었으면 빨리 문제로 들어와서 문제에 친해져라. 빨리 5회독 하고 또 5회독 하면 10회독 하면 이제 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찍는구나. 그다음에 뭘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때부터 공부 시작돼. 그때부터 정리하고 암기해야 돼. 뭐 이래도 2회독 할 때 막 정리하고 암기하는 놈부터 시작해서 별놈이 다 있어요. 그게 진도가 안 나가지. 1회독 기도할 때 무슨 정리 암기를 해. 10회독은 지나야 이게 정리 암기를 해. 그죠? 10회독은 돼야지 정리 암기가 가능한 거지. 뭐 1, 2회독 해서는 정리 암기 할 수도 없다. 그죠? 물론 이제 정리 암기를 해야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10회독 돌리면 한 80점대 나와요. 근데 정리 암기를 하면 이제 90점대로 올라간다. 정리 암기 하면 이제 90점대로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 정리 암기가 또 필요해요. 그게 이제 9급은 한 3개월 정도 잡는 게 좋고 7급은 한 4개월 정도 잡는 게 좋죠. 정리 암기에만 한 4개월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10회독은 끝낸 상태에서 그래라는 얘기예요. 뭐 3회독하고 정리 암기하고 정리 암기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렇죠. 10회독은 돌아가야 정리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10회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7월 달부터 끌어온 애들은 거의 다 10회독 넘을 거랑 지금. 다 넘었어, 진짜. 뭐 15회독 한 놈도 있겠어. 7월 달. 생 초보자들도. 지금 그 신림동에서 하는 201호 애들이라든지 여러분께 실시간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래서 권장하는 거야. 보면 알게 된다, 그죠?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실시간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걔네들이 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 달에 시작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힘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수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안 돼. 그걸 깨트리려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을 잘해봐야 돼. 그렇게 하는 수험생. 왜 쟤들이 저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라. 예? 여러분들이 하면 1월 1일 날 201호 비춰지는 7급, 그 다음에 202호 9급 비춰지는 거 신림동을 한번 봐보세요. 왜 쟤들이 저렇게 하는지 알게 된다.
그냥 몰라도 걔네를 지켜만 봐도 공부가 돼요. 진짜 나는 그 생각이에요. 걔네를 지켜만 봐도 공부가 된다. 그랬죠. 내가 수원센터 내려갔더니 헌법 한 끝날 때 어간에 수원센터랑 센터를 돌아다녔어요. 센터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거기서 희망을 많이 봤어. 진짜 수원센터나 동대문센터 다니면서 참 희망을 많이 봤어. 나도 힘들었는데 갔더니 애들 6명이랑 나랑 밥을 먹었는데 자기들이 진짜 햇빛을 최근에서 처음 봤대. 그치? 선생님 햇빛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데리고 나갔어요. 점심 때. 그랬더니 햇빛을 처음 봤대. 나와본 적이 없대 자기들은. 자기들 다 그 동영상 듣고 있는 애 나와본 적이 없대. 왜? 신림동 애들 쟤들 따라가려면 그래도 못 따라간다는 거야. 죽으라 해도 못 따라가니까 애들이 지네끼리 딱 해가지고 안 나가버리는 거죠. 다 도시락 시켜 먹었대요. 편의점 도시락 먹든지 밖에 나가지도 않다. 자기 6명이 여자애들인가. 근데 동대문 센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실시간 동영상을 했는데 동대문 센터 애들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1등한 애가 있었는데 동대문 센터 여자 중에서 1등한 애가 있었어요. 걔는 1월 달에 그걸 또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 정도면 너 혼자 해도 충분할 텐데 걔는 잘해요. 내가 봐도. 상당히 잘하네. 그렇죠. 근데 1월 달에 또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걸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냥 일정 따라가는 거니까. 자기가 혼자 하면은 해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하면 해독이 안 나올 텐데 이거랑 하니까 해독이 그냥 나오니까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 2주를 줬다 그러면 헌법 1400문제를 오해독 할 수가 없다. 여기 기출 3회독에 1400문제 오해독이 걸려. 8회독이에요. 그런 게 쉽게 하면. 그 1400문제가 여러분들 내 기출문제보다 훨씬 양이 많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모의고사 양이 훨씬 많아요. 1400문제라도 1400이 아니야. 일반 선생님도 모의고사 한 2000문제 생각하면 돼. 2000문제 생각하면 돼. 진짜. 그걸 여러분들이 2주간 오해독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거의 없다. 그렇죠? 하면 1회독 해요. 1회독 중간에 포기해버려. 어려워서. 어려워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봐도 포기하겠더라니까. 토 나와도 실체 말로. 근데 그걸 애들 저기 신림동 시킬 때 우리가 (200문제를) 함께 풀면 10세트죠. 10세트. 10세트면 12분씩 줘요. 한 세트에. 그러면 15분씩 주면 몇 분이야. 그렇죠? 120분 2시간에 풀고 어느 날은 15세트 풀어요. 그럼 3시간이죠. 모의고사를 그렇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OMR 카드 작성해야 돼요. 어떤 OMR 카드가 3장 제출해야 돼. 준비 차례 땅 해가지고 시간 재가지고 OMR 카드 3장 제출해요. 15개 해야 돼. 15개. 여러분 모의고사 15개 3시간에 풀 것 같아요? 300문제 OMR 카드 체크하고 안 해. 일단 할 엄두도 안 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해야 돼? 그걸 힘들게. 그렇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겠죠. 근데 거기 하면 따라가걸랑 얘들 당연히 다 하걸랑. 다 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들이 하는 이유는 옆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나 혼자 미쳤다고 시간 재가지고 3시간을 문제를 풀어요. OMR 카드 체크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럼 50점 나온다고. 근데 웬만한 수험생은 50점 나와요. 그렇죠? 모의고사 한번 해보면 평균이 한 50점 나와. 웬만한 애들이 내보면 기본 강의 한번 들었다, 기출 한번 풀었다 이렇게 하는 애들, 껍적거리고 돌아다니는 애들 50점 나오는 거야. 그렇죠? 평균. 시점 나면 아주 잘하는 거. 와, 이 시점도 꽤 잘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신림동 애들이 90점대를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또 돌아버리지. 새벽 한 2-3시간이면 기본적으로 다 하걸라. 안 할 수가 없어. 공부하는 놈들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른 놈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멋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독 돌리고 계속 정리하고 암기하고 여기에 해야 돼요. 근데 정리 암기는 좀 실력이 된 사람은 바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 모의고사 80점 나온다 그러면 정리 암기에 바로 들어가도 돼요. 모의고사 80점 나오는 애들은. 근데 60점 만에 나오는 애들은 정리 암기 할 필요 없어. 계속 읽는 게 최고. 읽는 게. 일단 문제 읽는 거. 해서 읽지 말고 계속 문제 읽는 거. 이게 0이라는 인식을 잡고 X라고 인식만 하면 돼. 아, 이게 오른 지문이구나, X 지문이구나 계속 읽는 거야. 왠지는 모르지만 0인 거야, X.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 조성기가 특징이 뭐다 그랬더니 서브노트 한 걸 보여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서브노트는 이게 요약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장이 통째로 문제가 통째가 서브노트래. 내용을 모르니까 0이라는 거 인식하고 X라는 인식만 하니까 정리도 못하고 그냥 문장 통째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거야. 걔가. 서브노트가 신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해설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는 거야. 걔가. 내 생각에는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문제만 돼 있대 0, X로. 문제 통째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도 합격을 해요. 그것도 7급 감사직이 쉽나? 7급 감사직 공부 잘하는 애들, 쟁쟁한 애들 엄청 많은데. 그죠? 4월 달에 재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 꼭 나와요. 많아. 내 보면. 2개월은 걔는 좀 심하더라도 작년에도 그런 애가 있었고 6개월 만에 제대한 다음에 바로 합격하는 애가 있었고 응? 스파르타반에 작년에도 있었어요. 응? 올해 나도 황당한 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12월 16일에 벌써 합격해서 나간 놈이 있어. 7월에 들어왔는데 내년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10월 16일에 고독점에서 나가버렸어요. 7월에 아이캔은 생 시작을 했는데 생 초보로 김건중이라고 우리도 좀 황당해. 잘생긴 애 있었잖아. 우리 모델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잘생긴 남자애 김건준 내년 우리 모델로 얼굴 표지면으로 쟤를 써야겠다. 제일 잘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합격해서 나가버렸어. 시험 잘 봤다고. 수원 9급 잘 봤다고. 집에서 그냥 그게 걔 김건준이. 나도 황당했다니까. 그 아예 7월자 생초보였걸랑. 무슨 과목이 뭔지만 알고 들어오는 애인데 학교에 나가버렸어 진짜. 근데 걔네들이 특징이 시킨 대로 해요. 아무런 생각 없고. 자기 주장이 있는 애들이 있어. 힘들어 걔네들. 지가 힘들다. 이 일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저는 속도가 안 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속도에 맞춰야 돼. 무조건 해독에 맞춰야 돼. 응?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기 현재 상태, 자기 실력에 맞춰야 돼. 끝이 없는 거야. 다 느려 빠지고 문제도 늦게 풀고 절대 안 된다. 자기에 맞추자고 읽잖아요. 이 일정에 무조건 맞춰야 돼. 안 되면 그냥 문제라도 읽고 지나가야 돼. 그냥. 해설은 읽지 말고 문제만 계속 읽어. 그래서 이게 진도표를 맞춰줘야 돼. 진도를요. 그 해독이 돌아가면 방법을 알게 된다. 방법을 찾게 돼 있고. 물론 이제 해독까지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정리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정리 암기를 해줘야 한다. 90점대로 안착을 하려면 정리 암기가 꼭 필요하다. 정리 암기 필요해요. 10회도 빨리 끝내고 정리 암기 들어가야 돼요. 정리 암기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7급 데스캠프의 목표도 그거예요. 해독 돌리는 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헌법 같은 경우는 그냥 모의고사 10회도 하세요. 기출문제 던져버리고. 속도가 안 나는 사람들은 단순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 실력이 없는 애도 단순화시켜서 그냥 헌법 같은 거 모의고사 한번 보아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하시고 해독은 많이 돌리시고 경제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 내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맞아. 홍수민이 오늘 왔나? 걔가 해독 돌리는데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하나. 오늘 온다고 그래 나한테 문자 왔는데. 걔가 해독을 잘 돌리는데 작년에 박한민한테 학생한테 배워가지고 올해 합격을 했더라고. 좀. 걔도 해독 잘 돌리는 애걸로. 자기네끼리 무슨 합격하면 사주기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사주기로 했나 봐. 그렇죠? 작년 합격생한테 지네끼리 약속했나 봐. 진짜 합격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만났더니 그 얘기 막 따지고 있더라고. 뭘 사줘야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더라고. 걔도 다 해독 돌리는 애들이 정말 잘 돌리는 애들. 박한민이는 해독 못 돌렸던 애고. 그래가지고 올해 일주일 내내 내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책하고 이제 다 없애버리고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라고 했어요. 7회독, 8회독. 제일 처음에 한 7회독 짜가지고 결표를 이렇게 짜줘가지고 야, 한 권만 계속 봐. 그래서 걔가 2월 달에 합격 시기도 나와요. 카페 가면. 50점대였다고 진짜.
일비스 모의고사 봤는데 그때 제가 9급 그것도 51점, 조정점 51점, 원점수로 52점. 그것도 까먹질 않을 정도예요. 진짜 2월 말에, 작년 2월 말에. 2월 말에 그랬어요. 3월 달에 걔가 데스캠프를 배웠구나. 늦게 배웠지. 3월 달에 9급 떨어져 버렸어요. 7급 합격했어. 그러니까 3월 달에 데스캠프를 배운 거야. 어떻게 하는지 드디어. 이게 스파르타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있어봤자. 뭐 2년, 3년 있어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10년 있어봐도 되나? 안 돼. 데스캠프를 안 배우고는 방법이 없어요. 걔도 그때 1년 넘게 스파르타반에 있었어요. 신림동 스파르타반에. 1년 넘게. 근데 뭐 안 돼. 50점이고. 뭐 진도도 못 넘기고 책도 못 넘기고. 안 돼. 뭐 스파르타면 10년 있어봐야 되는지. 스파르타는 들어와서 이 데스캠프를 배워야 되는데 지가 안 배우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 문제는 지가 푸는 거지 뭐 누가 풀어주나? 일정을 짜줬잖아. 데스캠프 하라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방법도 안 찾고. 근데 결국은 수험생이 자기가 찾는 거예요. 아, 문제를 누가 풀어줘? 내가 대신 풀어줄 수도 없고 자기가 푸는 거 외에는 이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배우게 된다. 여기 진도에 맞춰서. 진도에 어거지를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속도에. 이때 어거지라도 맞춰보면 알게 돼 있는데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거야. 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전하는데 이 방식이 있어요. 있죠. 불합격하는 방식이 있지. 여러분 방식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내가 참 답답해. 여러분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여기서 데스캠프 안 배우면 여기 스파르타는 들어올 이유가 없다. 나는 봐. 뭐하러 들어와? 돈 낭비지. 여기 가장 들어오는 게 이게 데스캠프를 배우러 들어오는 건데 와서 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독서실 싼 데 가 있지. 뭐하러 비싼 데 와가지고 이걸 배우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배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금방 합격하는데 이걸 안 배우면 여기 들어와서 돈만 낭비하는 거야. 내보면. 답답해. 참 답답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렇죠? 아, 지가 안 배우는데 누가 배우겠어. 자기가 수험생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그래. 2016년 합격생에 이제 유슬기라는 아까 그 합격생은 데스캠프 뭐 항상 참가했고 제일 잘했던 애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항상 참가했고 제일 잘했던 애지. 탁월한 성적으로 합격했지. 서울시 7급도 합격하고 걔도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합격 발령받았는데 유예해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올해 합격생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 잘 만난 거 유슬기 인마 고맙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어제 걔한테 그랬어. 네가 만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너도 합격한 거야. 그랬어. 그거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유슬기한테 상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 인생 피인 거야, 진짜. 진짜 뭐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근데 이제 상담 받으면 뭐해? 지 고집이 있는 놈이 있어요. 너 나이 몇 살인데? 나 22살? 아이 싫어, 씨. 나 31살이다. 너 대학교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명문대인데. 이런 치졸한 인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안 바뀌어. 바꾸려면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학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합격이 중요한 거지. 이게 걔는 다행인 거야. 유슬기 말을 들은 거야. 유슬기 만나면 뭐해.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데. 지 입장을 자꾸 설명하려고.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해요. 그럼 뭐로 상담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입장을. 여기 뭐 있어? 심리 상담센터인 줄 아세요? 여기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우리 전쟁적인 상태라서 심리 상담센터가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하러 온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해야 돼. 전쟁처럼. 전쟁에서 물으면 되나? 저기다 산으로 뛰어가라면 뛰어가야지. 총 쏘라면 총 쏴야지. 그러니까 이제 유승현이라는 애가 있었어. 유슬기 말고 작년에. 유슬기는 좋은 성적을 합격하고 유승현은 떨어졌지. 작년 11월 달에 여기 다시 들어왔어. 걔도 1년 스파르타 내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야. 머리도 엄청 좋아요. 진짜. 머리도 좋지. 성실하지. 그 떨어지는 거야. 학벌도 엄청 좋지. 여러분 좋아하는 학벌도 엄청 좋지. 안 돼. 유슬기한테 게임도 안 되고 떨어지고. 11월 달에 날 찾아왔어. 다시. 그래서 처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떨어진 줄 아냐? 그때 선생님 데스캠프 그렇게 하라겠는데 안 했어요. 진짜야. 우리 이제 총무 여자친구였걸랑. 토요 총무.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데스캠프 하러 만날 때마다 야, 너 데스캠프 왜 안 나와? 맨날 그래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말해줘도 소용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말해줘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해야겠다라면 진짜 별짓거리 다 해. 그죠? 내가 수험생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랬어요. 야, 점수만 오르면 니네들이 못할 일이 뭐 있냐 그죠? 아, 점수만 올라면 못할 일이 뭐 있어.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거야. 그죠? 뭐 따져. 저는 뭐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요. 저는 뭐 일요일 날 뭐 해서요. 뭐 해서요. 뭐 해서요. 아, 끝이 없어. 얘들 얘기 듣다 보면. 그죠?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냐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그치? 공부 안 하겠다는 거지, 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치? 언제가 준비가 되는데? 준비되는 시간이 없다. 수험생들,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요. 아,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세상에 어디 있는 거지? 영원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수험은요, 영원히 준비할 수가 없다. 보면은 준비가 자체가 안 돼. 무조건 바로 실전이지. 바로 이게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론을 배우는 게 차라리 낫다. 수영을 한번 해보고 이론을 배우는 게 나아. 물에 빠뜨려서. 우리 옛날 사람들 무식하게 수영 배울 때 그러잖아. 물에 빠뜨리면 되잖아. 그렇죠? 빠뜨려서 헤어적거린 다음에 건져주고 몇 번 시키면 수영한다 잖아. 그게 더 빠른 방식이에요. 너도 마찬가지로 빨리 빠뜨려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뜨려가지고 물 좀 먹여야 돼. 그래서 지가 들어가기 싫다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나이 먹은 성인들 어떻게 하겠어. 그래 유승현 그러더라고. 제가 데스캠프 선생님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해가지고 있죠. 그래 그게 맞아. 그렇죠. 아니 머리 좋은 애가 왜 떨어져. 그래서 걔가 11월 달에 들어와서 2월까지 응? 8회독을 했다고. 8회독을. 내가 물어봤걸랑. 거기 걔가 매주마다 찾아왔어요. 11월 달에는. 11월 달에 매주 찾아와. 내가 올 때마다 오더라고. 그죠? 올 때마다 와서 잠깐 묵고 가더라고. 이게 맞나요? 이거 뭐 확인만 받으러 온 거야. 내가 1년 이상 스파르타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들어서는 알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왜 다른 애들 하는 거 바꿀라.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만 묻고 가더라고. 그거 맞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머리가 좋으면 빨리빨리 알아들었어, 걔가. 마음을 바꾸니까. 이게 마음을 바꾸니까 알아듣는 거야, 얘가. 그전엔 그렇게 얘기해줘, 얘가. 그래, 나도, 그렇잖아. 뭐 안 하겠다는 애 뭐 어떻게 하겠어. 나이 먹은 성인을. 그런데 걔가 마음을 바꾸니까 흡수력이 빠르더라고. 그러더니 8회도 가더라고. 8월, 2월 달에. 4월 달에 11회도 했고. 그러니까 걔가 이게 국회지 이번에 1등으로 합격하네요, 유승현이.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왔더라고. 대구까지 찾아왔더라고. 지 남자친구랑 같이 왔더라고. 얼마 안 돼서 한 2, 3주 됐나? 3주 됐나? 내가 대구 결혼식장에 갔더니 걔가 왔더라고. 지 남자친구랑. 결혼한 애가 걔도 총무였거나 따라 우리 스파르타반 총무여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걔도 마찬가지야. 걔도 뭐 4, 5년 이 노량진에 장수생으로 유명한 놈이야 그 자식 진짜. 대구에서 결혼한 걔도 노량진 총무계의 대부야. 독수리 총무계의 대부. 진짜 유명한 놈이야 그 남 진짜. 독수리 총무계의 대부야 그 자식. 계속 그러다 스파르타만 1년 와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걔도 하인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바꿔랑 풀면 걔를. 우리 하인을 한 개쯤 반을 빌려 쓴 적이 있어가지고 걔를 내가 분명히 봤어. 하인 독수시 총무였어 그 자식. 그때는 뭐 안 하더라고. 그랬더니 2년에 찾아온 거야. 그 찾아온 이유가 그 중간에 이준이라는 놈이 먼저 와 있었걸라. 걔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나갔걸라. 같이 그 독수시 총무를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준이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합격해서 이번에 결혼했지. 이준도 와가지고 막 이준이라는 애도 기억난다. 이준이라는 애는 그 해양수산대 나오네. 해양수산대. 그 4년간 지말도로 배 탔다고 하더라고. 큰 상선. 너 물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상선이다. 엄청 큰 상선에 자기가 했대. 4년 몇 개월인가 했대. 그렇죠. 가서 애들 무조건 데스키퍼만 했어요. 진짜. 애가 무식하니까 뱃놈이 무식하지 뭐. 우리 인상도 딱 무식해 보이고 말이죠. 시킨 대로 해 대신. 걔네들은 뱃놈이라서 시키는 대로 해. 그 바로 학교에 나가버렸어 걔가. 그러니까 지 친구인 그 걔를 꽂아주고 갔다고. 걔도 오로지 데스캠프만 했어 걔도 진짜. 점수 팍팍팍 오르지. 재밌으니까 더 하고. 그게 있잖아요. 이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재밌어서. 수험생은 별거 없어. 나도 얼굴 보면 딱 아는 게 걔 점수 보면은 애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점수 나오는 애들은. 95점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해. 합격이 눈에 보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애들이 되게. 잠이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70점 맞다가 95점 맞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애들이 잠을 안 자지 내가 봐도. 엄청 안 자요. 내가 보면 앞에 앉은 애들 물어보면 잠을 거의 안 자 애들이. 어떻게 그거 사냐 그러고 맨날.
재밌어서 그래 점수 나와서 진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하면 합격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뭔가 바꿨을 때 옛날에 잘 목표를 잘 달성했을 때 재밌어서 한 거예요. 왜 재밌어요? 성과가 나야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이라도 성과가 나야 돼. 무조건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람은 안 움직이게 돼 있다.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 움직이죠. 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아무리 자기 설득하고 어머님을 떠올리고 아버님을 떠올려봐, 머릿속으로. 당위성은 다 알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엄마 아빠 얼굴 떠올려봐. 엄마 아빠 빨리 힘드신데 내가 빨리 합격해야 할 텐데. 부터 시작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떠올려도 빨리 합격해야 할 텐데. 당위성은 아는데 문제를 안 움직인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제일 답답한 거야. 왜 그래요? 성과가 안 난다, 그렇죠?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과 내는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빨리 성과 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다 집어치우고 성과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독 돌리고 10회독 빨리 끄고 빨리 정리 암기에 들어가야 돼요. 정리 암기할 시간 학부를 못하면 또 떨어진다. 아깝게 또 떨어져요. 아깝게 떨어진다. 10회독에서 소용없어. 정리 암기할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정리 암기하면서 또 10회독 또 해줘야 돼요. 10회독 때리고 빨리 때리고 정리 암기하면서 또 10회독을 떨어져야 돼요. 정리 암기 시간이 이게 없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한계에 또 부딪혀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7급이라면 지금 3월까지 해독 돌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1, 2회독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 한 8회독 정도 돌리면 7, 8회독 돌리면 10회독 가까이 되니까 3월 이후부터는 해독 돌리면서 오후는 해독 돌리든지 뭐 저녁 해독 돌리고 오후 해독 돌리고 저녁에 암기하는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9급은 바로 이렇게 지금 짜져 있는 거예요, 그게. 9급은 첫 번째 텀이 해독 돌리는 거고 두 번째 텀이 이제 정리한 게 바로 들어가는 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9급은. 100일 캠프, 9급 100일 캠프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을 절대 짜지 마라. 진도도 절대 짜지 말고 무조건 이 진도에 따르려고 그래야 돼요. 죽으나 사나 무조건 난 진도부터 맞추기 시작한다. 내용이 나발이겠다 필요 없고 진도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다. 물론 이제 진도를 맞춘다는 게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참아야 한다, 그렇죠? 참아야 한다, 그렇죠? 당군신화 못 봤어요, 당군신화. 쑥갓 만 원 먹고 100일을 견디려야지. 그래야 10회독 해야지, 밖에 나와야지 햇빛을 보는 거지. 뭐 며칠 했다고 힘들다고 하고 며칠 했다고 성과 안 나오면 당연하지. 아니, 나오는 게 이상하지. 그 며칠 그럼 담배 끊으면 담배 아직 끊겨져요? 담배 20년 피웠던 애가 3일 안 피우면 담배 끊은 것 같아? 10일 안 피우면 담배 끊은 것 같아? 한 달 안 피우면 담배 끊은 것 같아? 또 피우더라, 내가 보면 다. 3일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다시 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게 자기 것이 되려면 이게 금단 현상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두운 터널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우왕좌왕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단 100일까지 끝내보고 말을 해라. 끝내 10회독 한 다음에. 10회독 한 다음에 입을 열기 시작해야 돼. 근데 10회독도 빨리 끝내야 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그렇죠? 정리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 점수가 안 올라가. 일정 가다 그것도 멈춰버려요. 정리한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특히 느리신 분들은 실시간 동영상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개별 자습을 하시고 개별 관리실로 그냥 가시고 속도가 난 느려서 혼자서는 자신 없다라면 실시간 동영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줘야 돼요. 신림동 애들 하는 거 보고 옆에 애들 하는 거 보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지. 혼자서 못해 이게. 해보면 안 돼. 엄청 힘들다, 그렇죠? 처음 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엄청 힘들다, 그렇죠? 근데 초반에 있잖아요. 빨리 성과를 못 내면 이게 재밌어요. 힘든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힘든데 이게 더 힘들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내야 돼요. 초반에 대신 시킨 대로 해야 돼.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와야 돼. 머릿속에 다 지우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파르타반 이게 들어오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지워야 돼요. 어느 선생이 이랬어요. 이런 말 제발.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그거 다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 다 지워야 돼. 그런 거를 뭐 강의 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라고 제발 좀 그럼 지우고 오세요. 그거.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는 의도인 거야. 똑같이 하면 뭐하러 이거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돈만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지우고 이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싹 지워야 돼요. 싹 지워야 된다. 반만 지우지 말고 싹 지워야 된다. 머릿속에 싹 지워 싹 비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아 저기서 시킨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와야 돼 진짜. 아 몇 페이지 펴세요. 딱 피고 야 여기서부터까지 자 제가 1시간 줄 테니까 몇 번 해도 가세요. 뭐 무조건 해야 돼. 아 아닌 것 같은데 좋다 이거야. 100일 끝나고 얘기한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10회독 하고 그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받아들이는데 뭐 1회독 2회독 놓고 뭐 무슨 이유가 많어. 해보지도 않고 말해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응?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있잖아요.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일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일정을 끝내면 알게 돼 있다.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았구나 하는 걸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잘 따라오시고 그렇죠. 질문사항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죠. 일정은 이 일정대로 나가요. 뭐 이제 만약이라도 바뀌면 다시 일정 변경을 개별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응? 일정은 저기 보면은 일정표라든지 진도표가 다 나와 있죠. 그 진도표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렇죠.